모든 것은 신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의 비전과 상호 성장에 대한 약속을 믿었죠. 하지만 이 신뢰는 회사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 CEO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각조각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유망한 사업,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교묘하게 구축된 기만적인 계획. CEO는 회사의 은행 계좌를 마치 자신의 개인 지갑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급여,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 자금이 호화 자동차, 사치스러운 휴가, 고가의 명품을 지불하는 데 유용되었습니다. 호화 자동차, 사치스러운 휴가, 고가의 명품, 이것은 일회성 실수나 절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되고 지속적인 횡령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만은 개인적인 방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CEO는 자신의 흔적을 숨기고 횡령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 복잡한 책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법인 자산과 자금을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부모님, 심지어 먼 사촌들, 이 금융사기극에 무의식적이거나 어쩌면 기꺼이 동조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회사 명의가 아닌 그의 어머니 명의로 구매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회사 장비는 팔렸고 그 수익은 그의 아들의 개인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복잡한 거미줄은 돈의 흐름을 거의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순한 감사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래의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CEO는 초기 성공에 고무되어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벤처했습니다. 그는 횡령한 자금을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 투기하여 직원과 주주에게 속한 돈으로 빠르고 고위험의 수익을 쫓았습니다. 그 투자가 종종 그렇듯이 실패했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2배로 투자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불법 대출 관행을 이용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불법 대출 관행, 고금리 대출 회사는 이제 내부에서 비워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CEO의 개인적인 탐욕과 무모한 금융 습관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모호한 시장 침체를 이유로 약속된 보너스가 지연되었습니다. 경비 정산은 느리게 처리되었습니다. 급여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바쳤던 직원들은 재정적, 정서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위태로워졌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지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범죄의 주요 희생자였으며 자신들이 세우는데 일조했던 회사가 한 사람의 탐욕의 무게 아래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지급 임금으로 인한 압박에 직면하여 CEO는 겉으로는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는 미지급 임금을 인정하고 특정 날짜까지 미지급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정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절박한 직원들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증인의 도장은 공식적인 분위기, 법적 확실성의 인장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승리, 힘들게 번 돈이 마침내 돌아올 것이라는 보증처럼 보였습니다. 그 문서는 채무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명시했고 CEO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곧 가혹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하지만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그 주요 기능은 채무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하여 채권자가 긴 소송을 우회하고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영장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네, 이 채무는 실제이며 인정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압류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증된 약속은 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 자산만큼만 유효합니다. CEO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에서 옮겨 놓았습니다. 공정증서는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이 종이 약속에 매달리는 동안 그는 자산 은닉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문서는 그가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시적으로 직원들을 달래고 즉시 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단념하게 했습니다. 그는 솔루션의 환상을 만들면서도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가졌습니다. 강력한 문서는 텅 빈 목표를 향하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좌절스럽고 가슴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공증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결코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채무를 확인하지만 어떻게 회수를 마법처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CEO의 배신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CEO는 이미 보물 상자를 비우고 비밀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정증서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법적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CEO에게 압류할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막다른 골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무 회수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법적 공격으로 싸움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CEO의 행위, 즉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미지급 채무에 대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 국가수사 권한의 전적인 무게가 작용하여 CEO가 직원들에게뿐만 아니라 법 자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숨겨진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전략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법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소송은 이런 상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취하려는 의도로 행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조치는 CEO의 아내나 부모에게 재산, 자금 또는 주식을 이전한 것이 합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숨기기 위한 사기적인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공하면 법원은 이러한 이전을 무효화하여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원들은 증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인출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된 것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 기록, 그리고 CEO의 의도를 암시하는 내부 통신 또는 증인 진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조회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는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의 CEO 또는 그의 동료 명의로 보유된 모든 자산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공정증서에서 얻은 집행명장은 여전히 귀중한 무기이지만
올바르게 조준되어야 합니다. 형사수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겨진 자산이 발견되면 이 영장을 사용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새로 발견된 자산, 즉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나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 등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종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방역의 본질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숨겨진 자산의 웹을 체계적으로 해체하여 궁극적인 회수를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좌절,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정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때입니다. CEO는 자신이 훔친 재산 주위에 뚫을 수 없는 요새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어떤 요새도 단호하고 전략적인 포위 공격에 면역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여러분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있을 때 더 강합니다.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통합하십시오. 모든 의심스러운 경비 보고서, 모든 지연된 급여 통지, 모든 우연히 들은 대화, 그리고 모든 은행 거래 기록은 그를 상대로 구축하는 사건의 벽돌입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만드십시오.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이 조직화된 증거 수집은 형사 고소와 뒤따를 민사소송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잘 문서화된 사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CEO가 제공할 어떤 부인보다 더 크게 말하며 검사와 판사에게 그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러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전투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 위험을 기억하십시오. 회사 구조 내에 있는 직원으로서 압력, 협박 또는 심지어 희생양이 되려는 시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동료 피해 동료와 법률 고문과 안전하게 소통하십시오. 회사 자체는 이제 범죄의 현장이 되었으며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개인 및 직업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헤쳐나가는 데는 용기와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굳건히 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존재는 추가 증거를 밝히고 발생한 일의 진실을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회복의 길은 종종 길지만 정의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진실로 무장하고 건전한 법적 전략에 따라 지시된 단호한 직원들이 정당하게 자신들의 것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기만적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2025년 6월 16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방역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력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법은 올바르게 휘둘러질 때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